자, 이번에는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울 건데, 그래서 그냥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 일단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뭐 AR에 뭐 n-1제곱 이렇게 구하지 않나? 그랬을 때 R이 공비고 보통 이렇게 했었지 우리가. 그래서 상황을 하나씩 보자. 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 일단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얘가 변수잖아, 그지? 변수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다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요런 거 한번 해보자. 너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극한값 구해보면은 극한을 조사하래. 이거 어떻게 돼?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어? 그치, 값이 무한히 커지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아닌가? 맞잖아. 자, 두 번째. 아, 나 진짜 기침.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이것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뭐 2 넣으면 4, 3 넣으면 마이너스 8. 왔다 갔다 하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특정한 값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야? 얘 진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발산을 할 겁니다. 됐지?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 보여준 거야.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제 음수까지 포함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는 일단은 등비수열은 수렴하지 않아. 보니까. 자,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한번 봐보자. 리미트 n이 무한이가. 자, 1의 n제곱 이렇게 써있어. 자,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당연히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수렴하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고요.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자, 2분의 1 n제곱. 자, 이거 n 무한히 보내봐. 수렴해 안 수렴해?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4면은 16분의 1.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다섯 번째.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봐봐. 여기 n이라고 해볼게.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라고 쳐보자. 됐을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오지. 그럼 4분의 1, 이쯤에 있다고 치면 3 집어넣으면은 그치,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칩시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면 한 이쯤 찍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4 집어넣으면은 그 16분의 1. 16분의 1이면 이렇게 찍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대충 느낌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값이 왔다 갔다 거리긴 하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가가는 목표는 이렇게 쭉 가면 0에 가까워지지 않니? 이거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응?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을 지금 내가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 3번 확장판으로 요런 거 한번 봐봐요. 리미트 아니 여기 위에다 써야겠다. 요거에다가 상황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아이씨 뭐 만들어 봐야 되지? 이거 밑에다 만들어 볼까? 6번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건 수렴하겠어 안 수렴하겠어? 그렇죠. 수렴하지 않겠죠. 그냥 뭐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동하면서 발산하겠지? 됐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쨌든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은 공비의 범위가 중요한데 그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았을 때 얘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 있을 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맞지? 그리고 R이 1이었을 때는 그냥 초항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은 등비수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반항이. 그럼 R이 만약에 1이면 어쨌든 초항만 계속 나올 거니까 초항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에만 등비수열은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초항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상황을 하나 더 만들면은 좀 특수한 상황. 만약에 초항이 0일 때도 수렴하겠지? 그냥 계속 0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좀 특수한 상황 하나까지 추가해서 저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 거야. 그럼 등비수열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공비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풀면 돼. 내가 한번 해볼게. 한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를 하래요. 그리고 극한이 존재를 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첫 번째 문제.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면 분모도 무한히 커지지. 분자도 무한히 커지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져. 그러면은 뭐 최고차로 막 나눴죠. 최고차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미체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서 푸는 거야. 다시 저기 어쨌든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거든. 지수 자리에 지금 다 변수가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미체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나눠서 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수 법칙을 써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을게. 요거는 요거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죠? 이해돼? 이거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은 9의 n-1이라는 거니까 요거를 내가 9의 n-1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9분의 1 곱하기 9의 n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해돼? 그럼 너는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미체 크기가 가장 절대값이 큰 애가 지금 9의 n이지. 그래서 모든 항을 다 이렇게 9의 n으로 나누란 소리예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한번 좀 써볼게. 제일 첫 번째 거 나눠서 쓰면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9의 n제곱분의 8의 n제곱이니까 그거 9분의 8의 n제곱이라고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9의 n제곱 나누면 n은 9분의 1 남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돼? 그런 다음에 다 따로 해보는 거야. 얘 1로 수렴하고 얘 공비를 봐봐. 9분의 8이 공비니까 얘 0으로 수렴하지.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는 9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다 수렴하니까 산수처럼 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그냥 어차피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1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0 됐지. 0 플러스 9분의 1로 계산해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답이 뭐겠어? 9분의 1이겠지. 됐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거랑도 비슷해.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는데 뭐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하지 않았어?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체 크기가 같으면은 미체 크기 같은 애가 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얘네들로 수렴하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나눠도 사실은 풀 수 있다. 2번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번 좀 빨리빨리 해본다.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3n, 얘는 2 곱하기 2n, 루트에 9n 플러스 2n이야. 그럼 이제 누구로 나누면 되냐면은 이게 무한대문에 무한대인데 밑이 가장 큰 애가 3이거든 지금. 그래서 원래 3n으로 나눠야 돼. 맞아? 그럼 3n으로 나눌 건데 한 번만 더 해보고 나서 다음부터는 좀 빨리 하자. 그럼 3n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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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근데 밑에 3n으로 나눈 거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9n이 되잖아. 맞지?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면 9n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밑에 있는 거 쪼개버리면 루트에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저기는 3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자, 그리고 나서 다 따로 극한을 계산을 다 해보는 거지. 그럼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밑에는 루트 1만 남겠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위에는 3 플러스 0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밑이 크게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애가 얘잖아. 얘 보이지?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요거 두 개만 남아서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에 3번 봐보자. 자, 3번 보면 그냥 딱 봐도 알겠지. 3번은 뭐겠어? 당연히 무한대겠지. 무한대인데 뭐 이걸 만약에 식으로 해보래. 그러면은 그냥 가장 밑이 큰 애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지. 그런 다음에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얘는 무한히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계산해보면 1 빼기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무한히 커지는 거랑 1에 가까워지는 걸 곱하면은 얘는 무한대가 될 거니까 뭐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해볼게.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얘가 이렇게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볼게. 나는 수렴하는 수열 AN이 있대. 자,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저거 아휴 기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나오죠. 근데 얘가 이제 2로 수렴하고 있을 때 실제로 저 알파 값을 구해보라는 건데 해볼게 내가. 자, 일단 딱 봤더니 저 4n이 어쨌든 가장 밑이 크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남을 거냐면은 여기는 다 4n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an만 남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어차피 0 되겠지. 그 다음 저 앞에는 4만 남겠지. 저 뒤에도 당연히 0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렴한다? an분의 4로 수렴하는데 그게 2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따라서 an이 얼마겠니? 2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아, 따라서 an이 2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an.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 이렇게 알파. 그래서 알파가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됐어? 넘어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해볼게.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그러면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떠올리면 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초항이 0일 때도 수렴하고요. 또는 초항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을 봤더니 이거를 지수 법칙을 해서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지. 자,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저기다 1을 집어넣어. 우선 초항 찾는 거야. 저기다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그냥 초항이 x에 x 빼기 2가 되지. 1 집어넣는 게 초항이니까 돼? 이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는 x에 x 빼기 2가 공비지. 이런 등비시설이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애를 수렴하게 어쨌든 만들어야 돼. 그럼 애를 수렴하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얘를 0으로 만들면 돼. 그냥 아파라. 맞지? 그래서 x가 0이거나 또는 x가 2일 때 이 등비시설을 일단 수렴할 수 있고. 됐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0이 아니고 x가 2가 아닌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공비로 수렴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x의 x 빼기 2가 크고 뭐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그림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로 풀까? 뭐로 풀지? 연립해서 풀까 그냥? 저기 써있는 표현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해구하면 돼. 그래서 하나씩 구해볼게. 그래서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얘 전개를 하면은 x의 제곱 빼기 2x 그 다음 절로 넘기면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위에 거는. 그래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위에 거 해를 구하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위에 거 해는 구했어.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해 구해볼게.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을 슬쩍 봐봐. 판별식도 0보다 큰 거 알 수 있지. 그럼 판별식도 0보다 큰 걸 알 수 있으면은 일단은 근을 구해. 자, 이거 뭐 근을 구하냐면은 얘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 왜냐면 지금 얘 판별식 조사해 보면 0보다 큽니다, 얘가. 그러면은 근의 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x는 어차피 짝수 근의 공식 쓰면 되거든. 그러면은 1 프라마이나 루트에 2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근데 2차 부등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작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사이로 들어오는 거 다 알잖아, 이 정도는. 그래서 저거 해 일단 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가? x가 그 다음에 뭐보다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 풀면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우리는 뭐해서 써야 돼? 연립해서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쓰는데 일단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사값이 1점 몇씩 1.4 정도 되잖아요. 맞아? 그럼 요 안에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요 범위 안에 1 들어가 안 들어가? 1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거 빼줘야 되지.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답을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틀리시고요. 이거를 끊어서 적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단 x는 뭐는 아니다 1은 제외한다 이렇게 좀 써줘야 돼요. 알겠니? 이해돼? 연립을 하는 거니까 1이 들어가 버리면 위에 걸 만족 못 하잖아요.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x에 2 빼기 x에 n-1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1는 게 초항이야. 1르면 n에다 1는 게 초항. 그럼 얘 초항은 얼마야? x지. 됐어?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야? 2-x야. 이게 되지? 그럼 얘가 수렴을 하려면 일단 초항을 0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x가 0일 때 얘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x가 0이 아니라면은 이제 공비 쪽을 건드려야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다 2를 빼.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최종적으로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다 나오지. 그래서 얘 답을 쓸 때는 0 또는 0도 답이야. 이렇게 x의 범위를 두 개 써주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볼게. 자, 14번 문제가 좀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공비가 결정돼 있지가 않지, 얘가. 근데 너네가 배워봤잖아. 뭘 배워봤냐면은 이게 공비가 범위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얘가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저 R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걔를 정으로 다 나눠서 풀어야 돼. 자, 다시 등비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공비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 저렇게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저거를 범위 나눠서 푼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해볼게. 내가 한번 쉬운 것부터 해볼게. 자, 첫 번째 R이 여기서 R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R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그냥 R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R에다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1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지. 그럼 걔는 얼마가 돼 결국?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n은 R이 1일 때 2분의 1로 수렴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이라고 써있는데,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니까 그냥 R이 2분의 1처럼 생각해봐.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분의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 1로 수렴하지, 얘 0으로 수렴하지, 얘 0으로 수렴하지. 이해돼 이게? 오케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수렴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R이 이제 1보다 클 때를 하면 돼.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됐지?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짠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이야. 그러면은 그냥 R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냥 뭐 3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이게 3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냥. 그럼 너네 이럴 때 어떻게 풀었냐고.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밑이 가장 큰 걸로 나눴잖아. 기억나지? 그럼 그때는 최고차의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면 돼. 그래서 얘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앞에 거는 이게 R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 거니까 우리가, 그지? 0이 될 거지. 앞에 지문은 0으로 수렴하고 너는 1로 수렴하고 너 1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범위를 다 나눠서. 넘어가도 될까? 그 다음에 다 했네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배운 데 한번 해보고 다 끝나면 연습 문제 해봐. 끝. 일단은 끝이다. 일단은 끝.